안녕하십니까. K투자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오늘 시황방송, 시황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방송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하셨죠?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큰 이슈라고 해도 무방할 게 역시 이 미국의 다우지수에 대한 흐름입니다. 예, 다우지수를 한번 볼게요.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이 계속적으로 약세 흐름을 그러니까 보이다가 지난주에 우리나라 시장이 설 연휴에 들면서 본격적으로 강세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예, 이 흐름이 이제 미국 다우지수에 대한 흐름인데 결과적으로 어제 저녁에 FOMC에서 금리에 대한 인상 가능성에 초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채권 수익률이 갑자기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예. 일단 뭐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미국 시장인데 미국 시장이 왜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커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이 채권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부분 때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채권의 수익률은 어떻게 보면 이 금리와는 이제 역관계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채권 수익률이 정상시장으로 본다라고 하면 정상시장입니다. 정상시장으로 봤을 때는 채권 수익률이 하락을 하면 금리는 상승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를 계속 높여야 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고 대략 올라간다. 상승을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채권에 대한 기본적인 매매를 많이 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 이제 기업들이 국가에 대한 채권을 사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채권 수익률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고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해서 시장이 좀 영향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은 원래 금리를 인하를 하면 채권 수익률 자체는 좀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흐름이 지금 반대로 좀 움직이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채권 수익률 자체가 이제 정부 쪽에서 발행한 채권을 소비자나 기업들에 대해 차입 비용에 대한 부분으로 매도를 하고 대략 흔히 말하는 투자 자금이 상당히 좀 많이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지도 않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상당히 좀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걸 떠나서 결국에 뭐 시장 흐름 자체가 상당히 뭐 불안불안하죠. 그래서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해봤는데 역시나 뭐 좀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면 정상시장은 채권 수익률이 하락을 하면 금리는 상승을 한다. 이렇게 역관계의 흐름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좋아하시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우지수에 대한 흐름인데요. 다우지수가 최근에 이제 뭐 채권 수익률이 상당히 급등을 하면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고점에서 확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 지난주인가요? 저희가 이제 시황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뭐 다우지수는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양봉, 그러니까 월봉상 봤을 때 양봉이 뭐 거의 뭐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 상승을 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딱 두 번 음봉이 있고 나머지는 다 양봉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다. 쉼 없이. 그래서 조정이 클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들 잘 아시는 격언 중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고점에서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이 조정이 지금 마무리가 된 것이냐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조정의 마무리는 되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좀 이어보면 뭐 이런 흐름으로 좀 반등이 좀 나온 거죠. 그래서 다시 이런 흐름인데, 내일 이제 어떤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일단 그 장 막판까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뭐 갭으로 좀 떨어져서 시작할 가능성도 높고요. 떨어져서 시작을 해서 일단 상승세가 상당히 좀 이어지면 바로 양봉으로 전환이 될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다시 고점 찍고 이렇게 내려온다. 그래서 거의 십자나 뭐 음봉, 십자 음봉이나 십자 양봉 정도, 이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대래 양봉으로 전환돼서 상승으로 전환되면 더 좋고요. 그렇지만 지금 흐름을 보면 결론적으로 아직 바닥을 확인한 흐름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한 번 더 뭐 저점을 만들고 나서 이런 흐름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이 더 큰 것 같고, 이 가능성보다는 뭐 이렇게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 버린다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뭐 바로 올라가면 더 좋겠지만, 일단 조정도 한 번 겪는 것보단 두 번, 세 번 겪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뭐 단기간에 끝날지 아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지수로 봤을 때는 한 24,500에서 24,000포인트까지 좀 열어놓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흐름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뒷받침을 해주는 부분이, 일단 뭐 다른 건 다 제껴두고 지금 뭐 나스닥 선물 지수를 보시면, 아까 장중에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1% 넘게 하락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 많이 좀 낙폭을 줄인 모습이에요. 근데 하지만 여전히 하락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바로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뭐 이야기는 틀려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나스닥 선물 자체가 아직도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뭐 나스닥 선물도 저렇고, 이제 해외 시장도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이 1% 정도 하락이고요. 대만 시장이 0.4% 정도 하락입니다.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1.9%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래소 시장인데요. 거래소 시장은 뭐 지수를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가장 필요한 게 주도주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SK하이닉스나 뭐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시장도 지지부진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지지부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이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역시 주도주나 대형주들에 대한 상승이 좀 필요한 흐름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미국 시장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반등을 했지만 다시 또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 다우지수와는 거의 흡사한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미국 시장 반등이 나와야 본격적인 우리 시장이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선물도 그렇고 지금 수급적인 흐름을 한번 볼까요?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션이 계속 뭐 어제랑은 좀 틀리게 거래소 시장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근데 여기에 여기 이제 외국인만 매도를 하면 상관이 없지만 기관이 상당 부분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게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 이 거래소 시장에. 그게 뭐 이 시장을 좀 더 약세로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금 참고로 그렇습니다. 이 악재라는 게 시장에서 조금씩이나 뭐 시그널을 좀 주긴 하거든요. 모두가 흔히 말해서 긍정적이고 모두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악재는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모두가 다 이게 단기 기술적인 반등이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한 지가 거의 한 횟수로 20년대를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도 좀 결국에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굳이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확실히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수가 만약에 올라가면 뭐 제 얘기가 틀린 거니까 저희 얘기가 틀린 거니까 기분 좋게 또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진짜 여기서는 대응을 할 수 있을 만한 개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저희가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얘기를 안 하면 누가 얘기를 할까 라는 부분으로 감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저희 얘기가 좀 틀리길 바라지만 다우지수 거래소 시장 얘기해드렸고요. 이제 코스닥 시장을 얘기를 해드리면 거래소 시장이 반등을 좀 하긴 했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반등을 좀 하긴 했지만 추가적인 반등이 역시나 좀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역시 뭐 제일 중요한 게 똑같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지수를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올라가든지 주도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주도주 시가총액 상위 주도주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만한 종목이 어제 상승을 했던 IT 업종, OLED 장비 쪽이나 반도체 장비, 그리고 뭐 FPCB나 PCB 장비 뭐 이런 쪽에 대한 종목들이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제약 바이오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이런 업종 자체가 움직이면 시장을 부양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셀트리온이 거래소로 그나마 넘어갔기 때문에 다행이지 여기에서 만약에 셀트리온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거래소는 빠지는데 코스닥이 또 기이하게 상승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또 보실 수도 있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셀트리온이 나갔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상승이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지만 뭐 지수가 또 하락이면 폭발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게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병폐입니다. 병폐. 그래서 개별적인 종목들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종목들 제가 얘기해드렸죠. 엊그저께 얘기해드린 것 같은데, 정치 관련 인맥주들 이 종목들은 그 흔히 말해서 시장이 안 좋고 좀 지지부진하고 재미없을 때 더 빛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뭐 써니전자가 벌써 한 50%는 올라간 것 같아요. 얘기해드리고 나서 어찌됐든 정치 인맥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왜 그러냐면 이 개별적인 상승의 종목들은 시장이 안 가야 되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시장이 지지부진해야
왜 그러냐면 시장이 강하면 굳이 여기에 매수할 이유가 없거든요. 하지만 시장이 지지부진하면 올라가는 종목들이 딱 뻔히 보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이제 치매 관련 종목들 오늘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역시 지지부진하면 개별적인 치매 관련주들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오늘 수소차 관련된 종목까지 상승을 하고 있죠. 뭐 이런 흐름이 개별적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이 지금 반등을 했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쉽게 반등을 할 자리에서 반등을 못하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요. 되레 한 번에 조정을 보이고 상승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되레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는 게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봐도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예, 단기적인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뭐 쌍바닥 아니면 삼중바닥 이렇게 바닥을 계속 확인하고 나서 상승을 하는 게 더 상승도도 높고 신뢰도도 높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완전하게 바닥을 찍고 상승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쉽진 않은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지수가 한 850에서 한 30포인트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구간까지 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다른 모든 증권방송들에서 지금 뭐 흔히 말해서 뭐 긍정적인 얘기들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뭐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희조차도 그렇게 말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조금 뭐 좀 리스크를 좀 버리고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저희가 틀린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더 좋죠. 왜 그러냐면 시장이 갈 거니까. 예, 그렇지만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매매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구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쉽게 올라오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 자체가 아예 바닥을 더 한번 확인하고 나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뭐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더 좋겠죠. 예, 하지만 다시 한번 바닥 확인하고 나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를 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오늘 자체는 오늘로만 보면 결국에 시장을 부양을 하는 쪽은 메이저 수급입니다. 예. 결국에 기관과 외국인이 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기관도 보시면 거래소에서 1,50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도 보시면 거래소에서 450억 매도, 코스닥도 외국인은 590억 매도, 기관은 280억 매도.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다 매도를 하고,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외국인 1,200억 매도, 기관 100억 매도. 그래서 결국에 기관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선물까지 몽땅 다 매도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래소에서 800억, 코스닥에서 27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건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 것이냐. 예, 굳이 고점에서 많이 물려있는 종목, 뭐 손실이 좀 크게 나신 종목들은 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놓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매매해서 물린 종목들은 일단 확실하게 손절가를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응 전략은 많이 물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20% 한꺼번에 다 전량 매도를 하기 힘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등시마다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단기적인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하면 확실한 손절가를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뭐 장 초반에 수익 실현을 한 종목 했고 또 손절도 한 종목 했지만 결국엔 확실히 해야 됩니다. 확실히 어물쩡해서 가만히 있다가는 이 죽도 밥도 안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응을 하셔서 매매를 하셔라는 게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방송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정상 시장에서 채권 수익률과 금리의 관계는 반대다. 근데 지금 금리가 인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시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영향이 되면 인플레이션은 영향으로 인해서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저하되고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가 저하되면 소비에 대한 촉진이 줄어들고 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대응을 해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또 시장 또 좋은 기회를 한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한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지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지금 이제 거의 이제 100분 정도의 저희 유튜브 쪽에 또 좋아요, 구독하기를 눌러주신 분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 좋아요, 구독하기로 많이 동참해서 많이 좋은 방송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번 시황 방송이나 또 특이한 점이 있을 때 방송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